여러분 안녕하세요. 정가병의 쉬운 경제 이야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니까 주변에서 왜 그걸 했느냐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주제로 서로 질문 받고 얘기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시작하셨는데 새로운 에피소드가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유튜브를 시작하니까요. 제가 상당히 흥분됐어요. 아주 익사이팅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한 내용, 제가 보낸 영상에 대해서 반응이 거의 실시간으로 즉각 오고 있습니다. 또 다양한 계층과 서로 직접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것 같아요. 또 댓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무엇이 궁금하고 제가 또 얘기하는 게 무엇이 부족한가 쉽게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해보니까 제가 예전에 책을 쓸 때나 칼럼을 쓸 때나 이런 거하고는 달리 굉장히 역동적이고 다이나믹하고 거의 실시간으로 교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역시 대중 매체의 위력이 대단하구나 하고 실감하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연구하셨는데 어떻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총장은 4년간 했던 행정보직이었고 저는 교육자고 또 이제 경제학자죠. 근데 이제 교육의 방식도 세태에 따라서 또 기술 변화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다 변하잖아요. 그동안에는 제가 한동안 책을 통해서 신문을 통해서 여러분과 교감을 나누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영상 매체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온라인 교육으로 제가 많이 했었고 또 제가 연세대학에서 강의했던 내용을 그대로 그 모든 국민들이 아무나 볼 수 있게 다 보낸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빠르게 또 즉각 서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교감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지식을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유튜브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튜브를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경제 지식은 요즘 우리나라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해서 모두들 긴장하고 있는데 어찌 보면은 경제 지식도 이런 바이러스나 질병에 대비해서 맞는 예방 백신 비슷해요. 옆에 사람이 건강하면은 저한테도 전염이 안 되잖아요. 경제적으로도 옆에 사람이 잘 살면은 저한테 피해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들이 어렵게 되고 파산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어때요? 그냥 사돈, 사촌, 팔촌, 이웃까지 다 어려워지고 또 국가가 어려워질 때도 많잖아요. 경제 지식은 많이 공유할수록 서로에게 좋은 이익을 줍니다. 우리 경제 시간이니까 여기도 용어를 하나 제가 설명드린다면은 경제학에는 외부성이 있습니다. 외부성. 내 의지하고는 관계없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도움을 주거나 또는 해를 미치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과수원이 있고 양봉하는 사업이 있다고 가정해 보세요. 과수원이 있어서 이 꿀벌들이 살고 거기서 양봉이 되잖아요. 그런데 과수원도 꿀벌들이 있어서 이 과실이 많이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서로 도와주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숙사에 생활하면은 옆에 룸메이트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친구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런 것들을 외부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옆에 담배 피는 사람이 있으면은 힘들죠. 그것도 외부성인데 그것은 부정적인 외부성입니다. 근데 경제 지식은 긍정적인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긍정적인 외부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공유할수록 더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 지식을 공유할 수 있게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거죠. 국가 발전 및 사회에도 도움이 됩니다. 네, 당연하죠. 그 재밌는 현실은요. 언젠가 제가 설명을 또 한번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문맹에 대해서는 잘 알잖아요. 글을 못 읽는 거. 근데 경제 문맹도 많아요. 금융 문맹이라고 합니다. 뭐 복리가 뭐냐,
뭐 주식이 뭐냐, 채권이 뭐냐 이런 거 전혀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문맹은 그런 대로 살아가는데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은 사실은 경제 문맹, 금융 문맹은 생존에 영향을 미칠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제 지식을 갖고 있어야 나라 발전에 도움이 되죠. 또 최근에 우리나라는 사회 전체가 갈등과 대립이 많습니다. 특별히 보수, 진보. 보수에서는 전통적으로 경제적인 자유를 강조하고 그리고 진보에서는 평등을 강조해요. 어떤 정책 하나를 놓고도 180도 다른 설명을 해요. 이쪽에서는 이게 잘 되고 좋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전혀 나쁘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국민들은 어떤 기준으로 그걸 판단하나요? 경제학적인 지식으로 판단해야죠. 그래야 진영 논리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죠. 그래야 포퓰리즘, 인기 영합적으로 오늘 단기적으로는 좋은 정책들이 내일 후세에게는 나쁜 정책들도 많거든요. 그런 걸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경제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경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타깝게도 그 정도가 굉장히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경제에 대한 이해도 하고 경제 발전의 수준은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면은 이 정의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경제 지식을 많이 공유하면은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고 이게 모아져서 국가 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역시 이제 경제 얘기니까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될 수 있는 걸 가르쳐 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금융생활, 흔히 말하는 재테크, 자산관리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릴 거고 두 번째로는 경제하기 어렵지만은 역시 앞에 말씀드린 자산관리나 이런 것들을 그래도 제대로 하시려면은 경제학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경제학적인 지식을 제 능력껏 최대한 쉽게 좀 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경제는 변동성이 많아요. 요즘에도 뭐 코로나 바이러스 또 뭐 중동에서 무슨 전쟁이 일어난다, 유가가 어떻게 된다 이럴 때마다 경제적인 변동이 많거든요. 그래서 시사적인 이슈 이런 것들을 계속 다루려고 하고요. 우리 쉬운 경제 이야기 시간에는 학문적으로 정립이 돼 있는 소위 진리, 합리성, 전문성 이거를 기반으로 최대한 여러분에게 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해보니까 어려움이 많아요. 제작하는 것도 어렵고요. 제작하는데 시간도 많이 들어가고요. 이걸 완벽하게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는 아마추어니까 혹시 부족한 게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